백령도 한이바다. 그 바닷속을 논일듯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녀석은 멸종위기에 놓여있는 야생동물 전박의 물범이다. 키 1.4m에 100kg에 달하는 몸무게, 두툼한 지방층으로 둘러싸인 육중한 몸이지만 물속에서는 놀랄 만큼 날쌔고 민첩하다. 차가운 북쪽 지방이 고향인 물범이 언제 이곳 백령도까지 흘러들어와 우리와 함께 살아왔는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저 백령도 사람들에게 물범은 어린 시절 늘 보고 자란 친근한 동물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이곳 바다를 함께 누비고 있는 오래된 좋은 친구이다. 인천에서 뱃길로 4시간. 서해 최북단섬 백령도. 이곳은 무장한 해병대가 주둔해 있는 군사 요충지이자 북한과 대치 중인 최전선이다.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있는 북녘 땅은 분단의 현실을 눈으로 확인시켜준다. 한편 백령도는 서해 해금강으로 웅장한 기암 괴석과 세계에 단 2곳밖에 없는 천연 비행장을 품고 있다. 더불어 청정바다의 선물인 풍반 수산물까지 신의 작품으로 불리는 풍요로운 섬이기도 하다. 군사지역 내에 숨겨진 절경을 보려는 여행객들의 발길도 끊이질 않고 이어지고 있다. 배 한 척이 용기포 신항을 출발, 물살을 힘차게 가르며 한이바다로 나간다. 진촌리 어부 김진수 선장의 배다. 그의 아버지는 6.25 때 남으로 내려온 실향민. 고향 땅에 가까운 백령도에 자리를 잡았다. 여기서면 30년 지났죠. 물때에 맞춰 하루도 빠짐없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 개우로. 백령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그는 진촌리 일대에서도 손꼽히는 낚시꾼이자 잠수부다. 이따금 배 한 척이 지날 뿐 바다 위에서 그는 혼자지만 외롭진 않다. 어부가 되어 바다에 나갔을 때도, 전복을 따느라 잠수를 할 때도 늘 함께였던 친구가 있었다. 해안에서 800m 거리인 한이바다 앞 물범 바위. 세 개의 크고 작은 바위 섬으로 이루어진 물범 바위는 백령도 연안에서 전박의 물범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범은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곳 해안 어디에나 볼 수 있을 정도로 흔한 동물이었다. 여기 봐, 여기. 여기 봐, 여기. 그래. 물속에서 물범을 만난 건 19살 무렵. 전복을 따다가 마주친 물범은 낯설고 무서웠다. 그러나 손에 보이는 큰 눈을 껌뻑거리며 그의 주변을 맴도는 녀석들에게 이내 익숙해졌다. 한 20여 년 전에요. 폐거머리 그 바위 쪽에 걸려 있는데 그 물범이 그 걸려 있더라고요. 저 어린 것이. 그래가지고 2마리 정도 그걸 걸려서 그 애쓰는 걸 보고 작업하다가 그걸 구문에서 그 띄어가지고 살려준 적이 있거든요.
그날 이후 김 선장은 물범에 관한 일이라면 두 손 들고 나서는 사람이 되었다. 조업시간 짬을 내어 물범 바위 근처 성게를 제거하는 일도 그중 하나다. 이 물범 바위 주변에 그 다시마 벽이 많은데 성게들이 다 먹으면은 그 놀래미 우럭들이 요게 서식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거를 해줘야 놀래미랑 이 서식하면은 물범들이 먹이가 풍부하니까 그래서 그걸 제거해줘. 피서철, 백령도를 찾은 낚시꾼들을 태워 나오면 짭짤한 수입이 되련만. 성게 제거가 우선이라는 김 선장. 바닷속은 예상대로 온통 성게들 차지다. 이맘때 성게는 아직 속이 차지 않아 채취해도 별반 돈이 되지 않는다. 그저 물범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오염없는 이곳 바닷속엔 다시마가 잘 자란다. 특히 물범 바위 주변은 물살이 새 여기서 자라는 다시마와 미역은 탄력이 좋고 맛도 일품이다. 그래서인지 성게들도 유독 많다. 물범들이 그의 주변을 맴돈다. 호기심이 많은 어린 녀석들은 슬며시 장난도 걸어온다. 북방 한계선 바로 아래인 이곳은 현지 어민들도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다. 그러나 바닷속 세계에서는 인간과 야생의 구분조차 사라지고 없었다. 몇 번의 잠수를 끝낸 김 선장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수면으로 올라온다. 가끔 합니다. 가끔 하는데 올해는 몇 번 못했어요. 네, 올해 그 다시마나 미역 해조류들이 많아가지고 많이 그 번식을 했네요. 자연과 이게 자연 동물과 이렇게 부딪힌다는 게 좀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 물범들이 이 포유류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그 인간한테 자꾸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보면은.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좀 어민들이 바쁘니까 그걸 좀 신경을 못 쓰고 있거든요. 못 쓰고 있는데 요걸 조금만 신경 쓰면은 인간과 그 자연과의 동물들하고 좀 친해지겠더라고요. 야생과의 조우를 가능케 한 건 바로 작은 관심이었다. 김 선장 내외가 조용히 지내던 집이 갑자기 부산해졌다. 방학을 맞아 멀리 서울에서 놀러온 외손주들. 그리고 아이들이 데려온 강아지 삐삐 때문이다. 아파트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할아버지 댁에 맡기기로 하고 함께 데려왔다. 방학 때만 오지 오기 힘들죠. 뭐 배편 때문에 배 타고 4시간, 3시간 반 타고 와야 되니까. 원래 겨울방학 때 오려고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못 오게 돼가지고 겨울이 안 되네. 모처럼 놀러온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할아버지랑 낚시 갈 수 있어서 좋아. 무엇보다 바다와 친해졌으면 좋겠다. 뭐가 오빠 낚시야? 이 물고기인 줄 알고 먹으려다가 이 바늘에 걸리는 거야. 젤리같이 이렇게 물렁물렁. 물렁물렁하지. 바다는 그에게 최고의 놀이터였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터득했다. 물고기 잡으러 갔으면 좋을 걸. 아이들도 그럴 수 있기를. 이쪽으로 와. 바다의 넓은 품속에서 몸도 마음도 훌쩍 자라기를 바라는 할아버지다. 낚시하고 가면은 물범 있거든.
물범도 구경하고 물범도 불러봐. 이 짭짤하고도 시원한 바람은 아이의 마음을 건강하게 다독여 줄 것이다. 물범들이 많이 몰려있다. 민철아, 이쪽에 왔다. 호기심 많은 물범들이 고개를 내밀고 낯선 방문객을 쳐다본다. 아, 얘 다 쳐다보네. 민철이 쳐다보네. 해파나 보니까. 저 바위 큰 거 있고, 요 가운데 있고, 저기 또 있잖아. 3개. 예, 저기가 물범 바위야. 다 3개가. 할아버지는 물범 박사다. 2마리가 다 남자다. 수컷이야? 남자야. 어떻게 구분해? 할아버지 알지? 색깔이 조금 짙으잖아. 200여 마리가 조금 지날 것 같은데요, 올해는. 보니까. 그 어린 새끼들이 작년도는 없었어요, 그렇게. 근데 올해는 새끼들이 좀 많네, 그래도. 그 중국 쪽에서 아마 그 포획을 하고 막 그러던데 중국 당국에서 많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개체 수가 작년보다 많을 것 같은데요. 북위 45도 이상의 한대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물범들. 백령도는 점박이 물범의 최남단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이곳의 물범들은 가을이면 해류를 타고 올라가 중국 랴오뚱만 얼음 위에서 새끼를 낳는다. 그리고 봄이면 다시 백령도를 찾아 성장기를 낳는다. 점박이 물범에게 일광욕은 매우 중요한 일과다. 체온을 높여야 털갈이가 쉽고 보온과 방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작은 바위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상상 외로 치열하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녀석들만이 가장 높은 자리를 확보해 안정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한없이 느긋해 보이는 물범들 역시 생존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점박이 물범은 물속에서 최대 1시간을 버틸 수 있다. 먹이 사냥을 위해 잠수할 때면 심장 박동수가 저절로 줄어들어 산소 소비량을 최소화한다. 유선영의 신체 구조는 잠수함을 설계할 때 참고했다고 할 정도로 수중 생활에 완벽히 적응했다. 그러나 여전히 허파 호흡을 하는 포유류기에 숨을 쉬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 위로 올라와야 한다. 물범 바위일 때는 바위 틈을 좋아하는 노래미나 조피 볼락 같은 어종이 풍부하다. 먹성 좋은 물범들에게는 그야말로 천혜의 장소다. 뛰어난 잠수 능력에 머리까지 좋은 물범. 코와 입 주위에 길게 자란 수염은 미세한 물의 파장까지 감지해 먹이를 사냥해낸다. 그런 녀석이 눈앞에 나타난 먹잇감을 놓칠 리 없다. 육지에서의 느긋한 모습과 달리 재빠르고 유연한 사냥꾼의 모습이다. 랴오뚱만의 유빙이 생명을 잉태하게 해준 아버지와 같다면 백령도 앞바다는 풍부한 먹이로 자신들을 키워주는 어머니 같은 존재인 것이다. 힘이 약하거나 어린 새끼들은 하루 종일 물속에서 보내기도 한다.
6.25 전에는 해안의 넓은 자갈밭도 물범의 휴식처였다. 물범들은 자갈밭에 누워 잠을 자거나 한가롭게 일광욕을 즐겼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뒤 해안선에 군사시설인 용치가 설치되면서 물범들은 더 이상 다가올 수 없게 되었다. 이제 이 작은 바위가 유일한 쉼터. 따뜻한 햇살에 몸을 맡긴 채 휴식을 취하는 전박의 물범은 백령도만의 평화로운 풍경이지만 분단의 상은 또한 그림자처럼 어려있다. 살살 천천히. 벌써 바닥이야? 오케이. 잡혔잖아. 잡혔어. 빨리 가모. 빨리 가모. 이거 큰 거 잡혔다. 어휴. 야, 우럭 잡혔다. 야, 어휴, 민철이가 하나 잡았어. 야, 우럭이다. 여기 놀래미하고 우럭이야. 그런 것들이, 놀래미들이 많아요. 여기 물범들이 잡아먹기 좋게. 우럭 같은 거는 가시가 있어서 잘 못 먹고 놀래미들을 많이 먹지. 전박의 물범이 좋아하는 물고기는 사람에게도 귀한 생선이기에 물범과 어민들은 경쟁 관계일지 모른다. 그러나 함께 살아가는 마음이 있기에 백령도 바다는 더욱 풍성한 것이다. 차키는? 차 있지. 할머니 갈 때까지는 일찍 데리고 왔는데? 백령도의 여름은 짧다. 개학을 앞둔 아이들도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맛본 이들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백령도의 관문인 용기포 선착장이 여름의 추억을 안고 떠나는 이들로 북적인다. 겨울방학 때 또 올 건데요, 뭐. 매일 영상 통화하고. 아쉬운 작별. 다시 만날 때는 훌쩍 자란 모습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백령도 물범들과 반갑게 인사할 것이다. 백령도의 가을. 철제망을 넘나드는 서늘한 바람과 가을의 전령사 억새가 계절이 무르익었음을 말해준다. 바지런한 안악은 맑은 가을볕에 다시마를 말린다. 며칠 전 백령도를 지나간 가을 태풍에 바닷속 다시마들이 뿌리째 뽑혀 이곳 해안까지 밀려온 것들이다. 두어 달 새 김 선장의 집에도 변화가 생겼다. 아이들이 두고 간 강아지가 몰라보게 훌쩍 자랐고 네, 벌써 몇 개월 됐으니까 많이 크죠. 올라와 클라고 쭉 늘어났네. 객식구도 하나 더 늘었다. 아, 고양이야. 돌고양이. 돌고양이 새끼가 들어왔더라고 또. 진짜 웃기네. 야옹아. 늘어난 식구 덕에 이 집의 풍경도 한결 따뜻해졌다. 백령도 가을바다엔 멸치가 있다. 김 선장도 멸치잡이에 나섰다. 백령도 멸치잡이는 가까운 바다로 나가 조류가 빠른 곳에 그물을 설치했다가 걷어들이는 전통 방식이다. 멸치의 상처가 적어 형태와 맛이 살아있지만 온전히 어부의 경험과 수고에 의존하고 날씨에도 민감한 터라 전체 생산량의 5%에 불과한 방식이다. 멸치가 많이 들었어. 조류와 파도가 센 터라 육질도 탄탄하다는 백령도 멸치.
멸치가 모여 있다. 그물을 풀어내자 여린 몸의 멸치가 파도처럼 반짝인다. 그물을 털자마자 배의 속도를 높인다. 멸치를 삶아 말리는 멸막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다. 성질이 급해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죽는 멸치는 빠른 시간 내 삶아서 말려야 한다. 이 과정이 상품으로서 멸치의 운명을 가른다. 겨울에는 저게 어촌게 해삼 전복 잠수할 때는 채취할 때는 또 그거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말쯤부터 까나리 조업 시작하죠. 6월 말이면 끝나고, 그리고 봄철에나 여름철에 가을철까지 낚시 손님들 또 태워가지고 낚시하시고, 멸치가 많이 나면 또 멸치소하고. 펄펄 끓는 물에 갓 잡은 멸치를 데치듯 삶아낸다. 적시에 건져내는 것이 중요한데 전적으로 경험과 감에 의지하는 작업이다. 일차 물기를 빼고 열기를 식혀낸 멸치는 다시 큰 채반에 널어 자연 건조시킨다. 멸치를 말리는 데 필요한 건 오직 햇볕과 바닷바람, 그리고 사람의 손길뿐이다. 연안에서 잡은 후 바로 멸막에서 말리는 멸치는 짜거나 비리지 않고 고소하고 단맛이 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이 주민들에게 베푸는 선물인 것이다. 일단은 뭐 바다가 깨끗하니까 오염이 안 됐다. 오염이 안 됐으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뭐 생활 터전이니까 부업에서 먹고 사니까 그게 내 직장이나 매한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바다가 고마운 바다지 못 예. 들어주는 바다니까. 뭐 나가면은 무조건 돈이니까 어쨌든 주인 없는 고기니까 그냥 뭐 내가 잡으면 내 거잖아요. 저녁이 되면 어부들은 그물을 걷어들이고 돌아간다. 빈자리를 대신하는 건 갈매기와 은비늘처럼 반짝이는 파도다. 이른 아침, 멸치잡이의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 다시 바다로 달려나왔다. 어부의 시간은 무태 시간과는 다르게 움직인다. 바닷물이 들고 나는 물때가 기준인데 물때에 따라 고기 잡는 방법도 위치도 다르다. 수십 년 고기잡이를 한 이들은 자신만의 바다 지도를 갖고 있는 셈이다. 많이 모아서 팔기도 하고 불법 밥도 주고 그러는 거죠. 길들여진 짐승도 아닌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도무지 불가능한 일일 것 같지만 김 선장은 능숙한 솜씨로 물범을 만날 준비를 한다. 바닷속을 유영하던 김 선장이 물고기를 꺼내 흔들어 보인다. 그리고 그때 물범이 다가왔다. 눈 깜짝할 새 손에 들린 노래미를 채간 점박이 물범. 물고기로 가득 찼던 주머니는 금세 홀쭉해졌지만 그새 소문이 퍼졌는지 물범의 방문이 잇따른다.
주변을 맴도는 물범은 오히려 하나둘 늘어나는 상황. 물고기가 얼마 남지 않자 김 선장은 물범에게 장난을 걸어본다. 사람의 입에 물려진 고기. 그 물고기를 채가는 야생동물. 직접 봐도 믿기 힘든 진귀한 풍경이지만 이곳 바닷속에서는 벌써 10여 년째 계속되고 있는 김 선장과 물범들 간의 이벤트다. 물범들 큰 녀석들은 사냥을 잘하는데 좀 아직 좀 어린 것들 그 녀석들은 아무래도 저 사냥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한 10년 전에요. 그 수중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 물범이 다가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이를 한번 줘봤거든요. 했더니 처음에 경계를 해요. 그러더니 차츰차츰 이게 하니까 이게 교감이 가서 그런지 뭐 경계를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오면은 다이빙들만 들어가면 도망가 버려요. 전부 다. 근데 나만 들어가면은 쫓아다니고 먹이 달라고 쫓아다니고 어깨도 그냥 주둥이를 밀어보고 그러면서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 시작했죠. 먹이 사냥에 애를 먹는 건 비단 어린 물범만의 일은 아니다. 육중한 몸을 지탱하려면 최소한 하루 10kg 이상의 물고기를 먹어야만 하는데 흔하디 흔했던 청어와 대구, 조기와 갈치가 사라져버린 지금의 서해 바다에서 이는 쉽지 않은 일이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중국 어선들이다. 쌍끌이식 저인망 불법 조업으로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는가 하면 폐그물을 바닷속에 마구 버리는 바람에 물범들이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 배 위로 올라간 김 선장이 남은 물고기를 통발에 넣어 바다에 던져준다. 통발은 백령도 어민들이 연안에서 즐겨 사용하는 어구다. 머리가 좋은 물범은 통발을 발견하면 입구를 벌린 후 주둥이를 밀어넣어 능숙하게 고기를 빼먹는다. 그러니 어민들 입장에서는 속상한 경우도 종종 벌어진다. 먹이가 부족해진 물범이 통발의 고기를 훔쳐먹거나 까나리 그물을 찢어 놓아 고기들이 다 도망쳐 버리는 경우다. 그러나 물범이 많으면 까나리도 많고 물범이 없으면 까나리도 없는 것이 자연의 먹이사슬. 결국 전박의 물범이 살기 힘들다면 어민들의 조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오랜 경험을 통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어민들은 통발의 입구에 줄을 치거나 물범이 있는 곳을 피해 그물을 놓으며 물범과의 공존을 지켜가고 있다. 때묻지 않은 풍광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섬 백령도. 그러나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불안한 섬이기도 하다.
높게 둘러쳐진 철조망에 평화를 기원하며 달아나온 장미는 이런 백령도의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건너편 연기가 선명하게 피어오르는 북한 장상것과의 거리는 불과 17km. 북한과 가장 가까운 섬이기에 실전 같은 훈련이 수시로 펼쳐진다. 북측 상황에 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하는 경우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그러나 주민들의 일상은 지극히 평온하다. 고구마 수확이 한창인 가을 들녘. 백령도 자생종인 하얀 고구마도, 육지에서 들어온 호박 고구마도 작황이 좋다. 토질이 백년도 토질이 좋으니까 땅 토질이 좋아서 달아요. 백령도엔 의외로 널찍한 평야가 많다. 상당수 주민들이 농사를 지어 생업을 꾸려나간다. 그럼요, 불안하죠. 해도 뭐 우리가 원래 그렇게 맨날 그러면서 살아가지고 이제는 만성이 됐어요. 평화와 불안이 공존하는 섬 백령도. 지금의 일상이 평온하다고 마음 한켠의 불안감마저 모두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은 묵묵히 땀 흘려 땅을 일구고 가을을 수확해낸다. 미래의 불안이 소중한 삶의 터전을 버릴 수 있는 이유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가을의 끝자락. 바닷바람에도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다. 머지않아 겨울 휴어기로 접어들면 긴 휴식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매일 조업을 지켜보던 전박의 물범들도 먼 여행을 떠난다. 3월 달에 왔다가 11월 한 중순이나 기상이 많이 나빠지면은 11월 초에도 갈 수 있고, 기상이 좋아지면은 11월 말쯤에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 10월 말 됐으니까 얼마 있으면 이제 또 이동을 하겠네요, 애들이. 예, 기상이 올해는 더 겨울이 일찍 온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중국으로. 그렇죠. 아무래도 좀 허전하죠. 뭐. 매일 보다시피 하고 하다는데 안 보이면 좀 허전하죠. 천적이 없는 얼음 위에서 안전하게 새끼를 낳기 위해 떠나는 출산 여행은 왕복 200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긴 여정이다. 그 여행이 얼마나 길고 고된가를 잘 알기에 떠날 준비를 하는 물범들을 보는 마음이 안쓰럽다. 내년 봄 이 녀석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새끼들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이곳 바다로 꼭 돌아오라고 당부하는 김 선장이다. 그날 저녁, 점사모 모임에 참석한 김 선장. 안녕하세요. 점사모는 전박의 물범을 사랑하는 지역민들의 모임이다. 6.25 전에는 여기 한 1000마리 있었거든요. 그렇게 많았던 게. 모습이 너무 이렇게 눈에 선한 거야. 그냥 눈이 땡그랗고. 아니, 상당히 순진해 보여. 가면은 이게 두더지 때리는 거 있더라. 저마다의 경험담 속에 물범 박사로 통하는 김 선장도 이야기 한 토막을 풀어놓는다.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기사들한테 가르쳐줬지. 색깔이 짙은 거는 순놈이고 색깔이 좀 시끄러운 거는 암놈이다. 진짜 전문가 같아요. 너무
진짜 뭐라 그럴까 자기 친구처럼 같이 막 같이 놀고 같이 살아가는 그런 케이스 같은 그런 사람 같아요. 김준수는 제가 볼 때는 그 전방위 물범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 전방위 물범을 굉장히 그냥 아주 시간 되면 나가서 이제 그 개체수를 더 쉬어보고 오늘 몇 명이 왔다. 한때 잘못된 보양 문화로 많은 수가 희생되었고 지금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물범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더하고 싶은 것이다. 외출 준비를 마친 김 선장이 집을 나선다. 선수들을 다 운동장 안으로 모셔주기 바랍니다. 백령도 주민들로 북적이는 운동장. 해마다 정월이면 풍년기원 윷놀이 대회를 열어 주민들의 화합을 다지고 있다. 각 그 동네 리별로 다 모여가지고 이 리그전식으로 다 섞어가지고 하죠. 백령도의 각 마을 대표들이 모두 참가한 대회. 진천 1, 2 선수로 뽑힌 김 선장도 신중하게 윷을 놀아본다. 하나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네. 선장님 윷놀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떨어졌어요 1차전에서. 오늘은 섬 주민들의 작은 축제날. 한쪽에서는 노인 낚시대회가 열렸다. 낚싯줄을 들이우기만 하면 선물이 절로 낚이는 신기한 대회다. 마음에가 푹 듭니다. 이거 해서 계란후라이 해먹고요. 맛있는 거 해먹으라고 놔주네요. 감사합니다. 아니 술 먹는 사람도 없는데 푸짐한 선물도 좋지만 죽은지 살았지도 모르고 갖다 줘놔둔 거죠.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적은 터라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만나는 것이 더 큰 즐거움이다. 힘이 뻘된다고. 그러니까 이 100년도서 살면서 자주 못 보니까 반갑지. 흥겹고 정겨운 시간.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리일수록 새록새록 더해지는 것이 있다. 고향 생각이다. 이북입니다. 여기서 날씨 좋으면 우리 고향산 다 보입니다. 가고 봐도 못 가고 보고 싶은 사람도 못 보고 날 맑으면 고향산 보고 울기도 많이 합니다. 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사촌도 보고 싶고 작은 아버지도 보고 싶고 지금 사촌들은 다 살았을 텐데 보지 못해요. 전쟁 때 수많은 이북 사람들이 백령도로 이주해 이곳에 남았다. 그래서 고향이란 말 한마디에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이 많다. 가족이 있는 바다 너머의 땅. 그러나 바다를 건널 수는 없다. 제 고향이요. 저기 지금 희미하게 보이는 원래도 있죠. 원래도 그 너머에 산 골짜기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골짜기 거기 가서 내려서 한 10리만 들어가면 제 고향이에요. 뭐 멀지도 않습니다. 이거 배 타고 간다면은 어서들 타고 가도 뭐 한 4, 50분이면 저 북한 땅에 가서 닿아서 거기서 걸어간다고 해도 10리면 한 4, 50분 걸어가면은 고향 땅에 2시간 안에 고향 땅에 갈 수가 있죠. 근데 못 가고 있는 거죠. 5살 때 떠나온 고향을 잊을 수 없는 건 눈을 감는 순간까지 북쪽을 바라보며 눈물 짓던 아버지 때문이다. 그래서 물범들이 부럽다. 지금 물범 바위가 보이는데요. 저게 이제 조금 있으면 물범들이 엄청 옵니다. 그래서 물범들이 북한을 경유해서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범이 부러워요. 물범들은 저렇게 북한 땅을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뭐 바다에 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상당히 그 물범들을 보면서 저놈 내가 물범이었다면 저 고향 땅도 안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가슴에 한이 되죠.
겨우내 꽁꽁 얼어붙어 있던 산과 들에도 조용히 따스한 기운이 찾아든다. 하루가 다르게 봄은 대지를 활짝 깨우고 있다. (3월의) 첫날, 오랜만에 바다로 나서는 김 선장. 겨우내 포구에서 잠자던 배를 몰아 30년간 오고 간 바닷길을 다시 지난다. 물범들의 소식이 궁금해서다. 저만치 보이는 물범바위. 그런데 그를 반기는 낯익은 녀석들. 물범이 돌아온 것이다. 올해는 어떻게 기온이 좀 따뜻해서 그런지 한 10여 마리가 벌써 왔네요. 한 20일 정도 앞당겨가지고. 반갑죠. 저 겨울 나고 이게 오니까 얘네들이 보편적으로 좀 큰 애들이 왔어요. 아직 어린 것들은 못 오고 좀 따뜻해져야 올 것 같은데 어린 것들은. 집에 키우는 뭐 개나 고양이 그 주인을 알아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자식 같기도 할까, 그렇게 자꾸 밀접하니까 계속 그 꾸준히 걔네들이 물범들이 있는 동안은 계속 해줄 거고, 바닷일을 하다 보면 좋아서 배 주위를 맴돌고 쫓아다니니까, 그 수중에서 작업할 때 먹이 달라고 쫓아오니까 그게 이쁘죠. 전박이 물범이 돌아왔다. 물범지기 김 선장은 지금껏 그래왔듯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것이다. 야생동물의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생존을 위협하는 갖가지 위험 요소들에 때로는 먹이를 두고 인간과 경쟁해야 한다. 그러나 전박이 물범은 풍요로운 우리 바다에 살아있는 증거이자 자연과의 행복한 공존을 꿈꾸게 하는 작은 희망이다. 전박이 물범이 살 수 없는 바다는 사람 또한 깃들 수 없는 바다일 것이다.